네, 이제 국내도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다행히 코스피가 2610선을 탈환하면서 단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입니다. 요새 제2의 HBM이라고 해서 소캠, 또 CXL, 또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로 뻗쳐나가는 모든 것들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최전략본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도 반도체가 잘 나가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소캠부터 여쭤볼까요? 제2의 HBM이라고 하는 소캠의 방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손을 내밀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먹거리,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지금은 아직 성과가 나왔지만 이제 곧 대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일단은 아직은 아니고요. 일단 그 제품이 나오는 거 올해 연말입니다. 우리가 그 HBM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BM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큰 사이즈. 그게 시장이 대충 1,000억 불 됩니다. 1년에 시장이. 그거를 대체하는 것보다 좀 갉아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가 커스텀 에이지. GPU 비슷하게 하는 게 있고. 그거는 데이터 센터 말고 휴대폰, PC에서 들어가는 그쪽에는 뭔가 좀 새로운 D램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HBM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D램 중에서 파워가 더 적게 쓰고 이른바 로우 파워죠. 더 가볍고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을까라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로우 파워 LPDD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LPDDR에서 나온 게 LP캠이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게 심탁이건 업체들이 PCB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나온 그거는 뭐냐면은 네. 연초에 CES에서 엔비디아는 HBM 갖고 데이터 센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먹으려 보니까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이런 거, 손바닥만한 거, 더 작은 거, 그러니까 핸드폰 같기도 하고 PC보다 작은 거 이런 거에 AI 전용으로 하는 디지츠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D램의 성능 갖고는 조금 많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버전, 올해 말에 나오는 걸 목표로 네. 삼성 하이닉스한테 더 로워 파워 버전, 성능은 괜찮고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D램을 모듈화 시킨 게 뒤에 MM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싸하게 소캠이라 했는데 이거 시스템 온 칩 with advanced memory 모듈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봤을 때 기존의 D램 모듈보다 가성비를 높이고 파워를 낮추고 해서 자기네가 원래 CES에서 얘기한 디지치라는 AI 전용 그런 제품의 차세대 제품으로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여서 어저께 심택이나 기타 등 업체들이 내러티브로 많이 올라간 거는 이해되는 거고. 예. 그들의 행보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관련주들이 정말 네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심택 네. TF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도 되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건 임팩트는 별거 많지는 않고요. 다만 그 업체들한테는 기판주가 올라간 건 맞죠. 근데 기판주 업체들이 이 버전 소캠이 나와가지고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내년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년도 실적을 봐야 되는데 내년도 실적의 전망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서 심택이 적자가 많이 보다가 하반기부터 흑자가 되면은 흑자의 규모 곱하기 4배 해가지고 밸류가 얼마냐? 그렇게 했을 때 밸류가 10배 정도예요. 어제 올라서. 그래서 여전히 내년도를 바라본다면은 접근할 수 있지만 단기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린 소캠에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가 아니고요. 테마가 아니고 그 가능성이 있는 테마인데 그게 내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얼마 발행하느냐 그거의 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하이닉스에서 HBM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흐름이 온 디바이스로 갔을 경우에 성능이 좋은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센티먼트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한데 좀 이따 말씀드리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HBM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5% 오른다. 요거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반짝 받았네요. 근데 이제 먼저 오른 값이 있는데 이들 종목이 성과가 이제 내년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몰빵하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HBM이 아직은 더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HBM을 뒤쫓는 반도체 3대 신핵심 테마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기판, 온디바이스 AI, 또 CXL. 자, 주가가 이렇게 반도체에 좀 이끌어지고 있는 키워드가 여럿 보이는데 이렇게 의견도 주세요. 예.
반도체 요새 다행입니다. 라면서 좀 공감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속에서 어떤 것을 좀 최우선으로 좀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세요. HBM 그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 시장이 우리 디램 입장에서 1,000억이라고 했잖아요. 1,000억 불. 그다음에 거기서 뭐 커스텀 에이지 그게 한 150억 불 되고요. 한 15%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커스텀 에이지 관련되는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아까 뭐였죠? 그 노트북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지금 그 소캠 이거 내년도인데 이게 제대로 되면은 노트북에서 한 20-30%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전체 그 HBM 크기 대비해서 한 10%. 이거 10% 15% 가능성이 나오죠. 그래서 커스텀 에이직하고 지금 소캠은 시간의 이슈지만은 10% 15% 정도 시장을 새롭게 디벨롭할 거다. 파지티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맨 마지막에 CXL인데 네. CXL 매번 얘기하는데 이거는 HBM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똑같이 나와도 계속 똑같은 얘기할 텐데 삼성이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하고 하이닉스가 양상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D램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8년도에 가서 잘하면 D램 시장의 한 15%, 28년에 또는 빨라지면 27년에 가장 늦게 의미가 있는 게 CXL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캠 이슈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 CXL을 가장 뒤로 두시고요. HBM, 네. 그다음에 커스텀 에이지, 그다음에 소캠, 네. 그다음에 CXL 이런 식으로 예,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한국의 그 미국의 지금 중국과의 또 격차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트럼프의 반도체 또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과 중국의 그런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 그 관련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중국과 우리하고 격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중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중국의 시장이 레거시 제품이 성장하는 거 하나하고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업체가 따라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더 복잡하게 가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시장이 레거시 휴대폰 시장이 조금 나아져서 삼성 하이닉스의 랜드라든지 좋아지는 거 파지티브 그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이 따라오는 거. 막 따라온다. 창신 메모리가 전 세계 마켓시에 한 5에서 7, 8% 따라온다. 이거는 안 좋은 거로서 주가에 반영돼 있었는데 하나 좋은 소식이 약간 나온 게 있어요. 디램의 트렌드 포스에서 엊그저께 폴캐스트 한 건데요. CXNT가 많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낮은 디램으로. 그런데 얘네들이 미국이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장비를 적절히 못 구하는 바람에 올해 뭐 성장하는 건 변화가 없고요. 내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넘어갔을 때 성장하려고 하는 속도는 네. 좀 낮아질 것 같다는 예측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CXMT가 어떻게 쫓아온 거는 인정. 예. 우리한테 안 좋았어. 근데 올 말 내년도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허들을 얘네들이 맞을 수밖에 없다. 장비의 부족 내지는 1G 나노 다음 버전에서 어려움. 그래서 약간 숨을 고를 수 있겠다. CXMT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또 쫓아오는 거에 대한 긴박함 이런 거를 내년도부터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CXMT의 우려는 조금 원래 우려보다는 좀 낮아지는 게 있는 거고요. 미국이 중국을 계속 제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하고 중국의 격차가 얼마냐 이런 말씀드릴게요. D램에서는 한 4년 정도 되고요. 낸드에서는 1년 차예요. 낸드는 바짝 쫓아왔어요. D램은 아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줘서 중국을 좀 막아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우리가 중국에 만약에 수출을 못하는 거, 우리 제품에 중국에서 만약 생산을 못하는 거 이런 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HBM을 파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정말 5일 연속의 상승의 코스피 2,610선에 달한 거기다 연기금의 매수, 기관의 매수가 참 반갑죠. 외국인까지 돌아온다면 3,000원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또 기대도 있는데 여기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해서면 좋을까요? 그 가정이 잘못됐어요. 외국인이 돌아오면 되는데 외국인이 언제 왜 돌아오죠? 그걸 얘기를 해야죠. 외국인 돌아오면 당연히 3,000원 이상 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월 중순까지 하고 4월 초까지. 3월 중순까지 두 가지 큰 모멘텀이 있습니다. IT 모멘텀이 있고요. 그냥 정책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요. IT 모멘텀하고 정책 모멘텀이 우리의 바람대로 나온다면 아마 2650, 2700까지 가볼 수도 있습니다. IT 모멘텀 두 개. 첫 번째 다음 주 다시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만 2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3월 19일 새벽 2시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를 17일부터 하거든요. 네. 근데 19일 날 새벽 2시에 젠슨 왕이 긴 연설을 합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매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다음 주에 나오는 실적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27일하고 3월 19일 날 주식 하면 이게 IT 컨퍼런스에서 핵심적인 모멘텀이고요. 좋게 나오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메모리를 줄인다 좀 나오니까 정체 모멘텀은 대한민국은 그 전까지 3월 19일 이전까지 만약에 탄핵 정국에 대한 마무리 내지는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나면은 누가 되든 간에 아마 추경이나 그런 쪽에 박차를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 있고 예. 근데 자신할 수 없죠. 그다음에 중국의 양해가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정책 가능성 희망 그다음에 GTC하고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에서의 좀 카멘트가 파지티브에 나오는 거 요거에 따라서 이게 더 올라가느냐 덜 올라가는 폭을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진짜 2,800, 3,000 그런 가능성에서 외국인을 끌어당기려면은 우리나라 관세하는 거 있잖아요. 관세가 지금 우리가 무뎌지고 있죠. 약간 다행스럽게 덜 민감해지고 있는데 4월 2일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보편 관세, 반도체 관세 또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인해서 유탄이 한국한테 오는 거, 요 시나리오 지금까지 알려드리는 관세 말고요. 이 시나리오가 나쁘게 전개가 안 된다면은 아마도 4월을 맞이했을 때는 좀 더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월 달에 얘기 애매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한 2650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는 앞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네. 모멘텀의 강도에 따라 갖고 가능성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적으로는 당연히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하이닉스는 조금 더 나가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2,540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조선 방산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더 받으면 아마 분할 매수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조선 방산을 중심으로 변압기는 약간 약하고 이런 거로 가고 미국의 PC 물가 지표 같은 것이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은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는 아직은 트레이딩 영역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중요한 모멘텀은 젠스턴 CEO와 관련한 IT 모멘텀과 우리나라 추경과 중국의 양회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모멘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업종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날 공휴일로 미증시 휴장, 오늘 국내 증시 아마 종목별로 활발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잘 세우시죠. 고맙습니다.